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건축법 끝났으니까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하는 거 빨리 보고 그다음에 주택법 정리한 다음에 이제 농지법 하면 끝나니까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체계도상에 써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겠지만 이 글씨 안 보이면 제가 확대를 좀 할 테니까 이대로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비교 한번 해볼게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을 건설하는 거를 여기는 30개 미만일 때, 여기는 30개 이상 질 때. 30개 미만 지면은 건축법에서 이 사람을 건축주라고 했고, 여기서는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사업주체라고 했어요. 건축주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 허가 받고 나서 이제 착공 들어가겠죠. 여기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라. 그래서 여기 허가란 단어가 이걸로 바뀐 거고, 착공하고 나서 시공한 다음에 너 쓸게요 라고 하는 걸 얘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착공하고 그 다음에 시공한 다음에 저 쓸게요 라고 하는 걸 여기는 사용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단어가 좀 건축주가 사업 주체로, 허가가 사업계 승인으로, 그리고 사용 승인을 사용 검사, 죽은 시체, 주검, 주택법은 검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건축주가 허가를 누구한테 받을 거냐, 사업계 승인 누구한테 받을 거냐, 이게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5,000세대를 지었어. 5,000세대를 지었으면 사업계 승인 났으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난 거로 간주해도 되겠죠. 근데 거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야 5,000세대 써도 좋다 하고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사용승인 받은 걸로 간주하는데, 하나짜리 바꾸서 5,000개 받았다고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할 때 얘는 2년 안에 착공하는데 공장의 경우는 3년이다. 만약에 착공을 2년 내 안 하면 반드시 취소인데, 여기는 5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한다. 이것도 1년 연장한다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건축법부터 한번 볼 테니까, 위에가 이제 건축법,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을 비교한 건데, 이 건축법 절차상부터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건축법 절차인데, 자,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확대됐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부터 보고 갈게요. 자, 건축법에서는 30개 미만일 때, 30개 미만일 때 건축주가 계약을 한 다음에, 자, 누구랑 계약하냐? 건축 누구예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랑 계약하고 나서 건축 뭘 받아야 돼? 허가. 그래서 건축주와 관련된 사람을 우리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한꺼번에 부를 때 건축 관계자라 한다. 근데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에는 이거는 건축사가 설계 무조건 해야 돼요.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서 허가를 받을 때 허가권자 원칙이 우리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인데,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일 때 조심할 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할 것. 단 공장의 경우는 몇 년? 3년. 근데 여기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는 거는 국토관리사항 그러면 국장이, 지역계획 도시공계획상이면 특광도지사가 2년간 허가 제한하되 부득이하면 연장하는 겁니다. 1회 안에 1년 연속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허가권자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였냐면 도지사. 여기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라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 여기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거, 몇 층 이상이랑 똑같냐면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요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 제외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3, 4번이 잘 나온댔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의 위락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인데, 여기 자수, 삼천, 위숙이라고 그러고, 주교위숙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지정 공간 지역에 위락 숙박시설이면 무조건 사전 승인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지사 사전 승인이라 권한자 정도는 여기서 끝내야 되고, 2년 안에 착공을 해서 들어가서 시공했다. 그럼 감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있게 되면은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교부하겠다. 즉 허가권자가 곧 누가 되는 거냐면 사용승인권자 돼요. 그럼 사용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가능해. 이임시 2년이랬죠? 2년? 근데 2년. 그래서 2년. 그래서 기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임시 사용 승인은 2년이 가능하되 1회 안에 1년이다 이러면 안 돼요. 얘는 횟수 기간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10년짜리 장기 공사면 10년 동안 만약에 하다가 10년 동안 하다가 2년 썼어. 그럼 그 다음에 2년 또 써야 되고 그리고 나서 2년 그 뒤에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원칙이 승인 못 받으면 못 쓰지만 임시 사용 승인 받아 가능하다. 원칙이 2년 횟수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1회 안에 1년 이렇게 하면 틀렸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이제 사용 유지하면 되죠. 사용 유지하는 거는 자 여기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용 유지 관리하다가 용도 바꾸겠다. 그럼 위로 가면 허가고 밑으로 가면은 신고였고 같은 군 안에서 변경은 기재 변경 신청 사유인데 근린생활시설끼리는 안 한다까지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건 사용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노후화가 너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증축하고 대손하는데 여기에는 개축 개념도 있다라는 거 하나 써주실까요? 여기는 개축도 있어요. 개축. 증개대. 건축법에는 증축, 개축, 대손이 있는데 주택법에는 개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빨간 색깔로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착공은 들어갔는데 승인 안 받고 그걸 대비해서 공사 현장에 안전조치하라고 명령했더니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미리 돈을 받는 거를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요. 총공사비의 1%를 예치하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옆에다가 1% 옆에다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1%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가로 안에.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총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미관 개선을 나중에 명했더니 안 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거 쓰겠다. 그래서 착공 신고할 때 예치를 하는 거고 단 LH나 신탁회사는 믿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 예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이제 소유자가 1년에 한 번씩 일일이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서 유지관리 할 것. 그리고 나서 철거신고, 멸실신고는 타법에서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곳으로 위임이 돼서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잘 나오는 용도는 좀 암기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단 주택의 분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 꼭 아셔야 되고요. 오피스텔, FIC 업무죠.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 유수, 호스텔은 용도가 유수, 젊은 애들 극기훈련장에서 잠깐 머무는 얘는 수련시설이에요. 수련시설. 유수, 젊은 애들 수련시켜. 잘 때 호수를 입에다 쳐놓고 참아라. 이 수련시설이에요. 유수 뭐예요? 호스텔. 그리고 모텔, 호텔은 이제 숙박시설이고 어린이회관은 자꾸 교육연구시설로 나와요. 관광휴게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회, 관광휴게설 그래. 슈퍼마켓은 1종 근생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면 1종 근생인데 1000 이상 되면 판매시설로 가서 언급 많이 하는 거고요.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30에서 500 사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이라서 공인중개사는 용도가 좀 약간 세분이 좀 여러 가지 돼 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 둘이 가서 단란하게 150만 원 나왔다. 그래서 150 미만이면 둘이니까 2종인데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위락시설이라고 해요. 휴게음점은 아이스크림 300원인데 300 미만은 1종, 300 이상이 되면 2종 근생으로 가요. 그리고 무도학원인데 이건 춤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연구가 아니에요. 무도학원 춤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거 사모님 하는 거니까 뭐야? 위락시설. 무도장도 뭐예요? 위락시설입니다. 그리고 종교집회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에요. 2종 근생인데 500 이상이면 이거는 종교시설이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두 손으로 하죠. 그래서 오 주여 이 어린 양 이렇게 외우세요. 오 주여 이 어린 양. 오 주여 이 500 이상 2종. 500 미만은 2종,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입니다. 그리고 빈집전비 이거는 이제 뭐 가능성이 없는데 자 이걸 가지고 건축법에서 비교를 하면 자 일단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으로 내려올 때 자 몇 개 미만일 때냐면 30개 미만이었고 주택법은 30개 이상일 때 와라. 그러면 사업 주체도 계약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주택 건설을 할 때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준이에요. 왜? 30개 이상이니까. 근데 좀 완화해서 50호로 완화되는 거는 2개씩 외워야 돼요. 그거는 여기
블록단지로 만약에 짓는 데 있죠. 블록단지로 짓는 단독주택이나 한 50호, 한 혹은 몇 호?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50세대인데 여기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랑 원룸형 중에 그동안 원룸형 주택만 너무 많이 지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진입도로 폭을 6m 폭으로 갖추고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하시면 야 니네 50세대 질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정비사업 중에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 있죠. 못 살아 달동네 어디죠? 중앙역 개선사업. 거기는 50세대 기준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하겠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시군구가 아니라 높은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장한테 가는데 시도지사 대장인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요. 그럼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장인데 10만 미만일 때는 도지사만 빠지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인데 도지사 빠지면서 시장군수 들어와요. 시장군수가 하는데 대장일 때는 여기 시장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이 시도대장인데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 위임.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가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100만 평인데 택지개발 사업하겠다,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이거는 시도의사는 택도 없어.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 그리고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필요할 때. 다만 공공기관이 더 출자를 많이 해서 만든 법인일 때에는 그때는 공동으로 할 때에는 국장한테 받아라 해서 4번은 신설 조문이에요. 그럼 이제 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60일 안에 통보하는데 이 날짜가 건축 허가는 며칠 안에 해주라고 없어요. 주택법은 60일 안에 해주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승인의 효과 한번 볼까요? 자, 사업계획 승인 효과는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에 우리가 국가 등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 국민주택 건설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니까 수용 권한을 줘요. 국가 등한테는. 근데 민간건설사한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 승인 효과 중에 공익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 요때고 재결시험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사업 끝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다른 법에 인허가 받아야 되는 거 다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인허가 의제되는 시기고 승인 받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우리는 허가 예외라는 건 없는데 여기는 승인 자체를 안 받고 야 니네 많이 줘.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도 돼. 허가로 줘. 그래서 우리 제일 잘 나오는 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그 농어촌 주택지라고 자금 조달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허가로 짓게 해주는데 이건 큰 문제가 안 되고 요 조건들이 좀 어려워요. 주택이 아닌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 그 지역에 주택하고 주택 외를 동일 건물로 져라. 그런데 공동화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니네들은 300세대 미만까지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게 해줄게. 대신에 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미만이고 상가가 1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외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하되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이 차지하는 건 90%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니네 허가로 짓게 많이 해줄게. 그래서 한 동짜리 주상복합 같은 게 논현동이나 강남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은 게 사업계획 승인 없이 허가로 진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들어가야죠. 착공. 자, 착공 들어갈 때 아까 전에 건축법은 몇 년이었었죠? 건축법은 2년, 주택법은 3년. 분할 시행할 때에는 첫 번째 공구는 5년 안에 착공. 그 착공한 날로부터 나머지는 2년 안에 들어가라. 안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착공한 다음에 시공했어요. 시공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30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는 전문회사가 감리를 하는 거고요. 300세대 미만일 때는 건축사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공이 끝나서 사용검사 신청하면 건축법은 7일이었는데 여기는 15일이라서 일주일하고 보름으로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저거 14일로 바꾸면 헷갈려요. 그래서 일주일 보름. 건축법은 7일, 주택법은 15일.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위임시켜 놨습니다. 누구한테? 시군구. 시군구가 검사하고 합격하면 사용검사 필증 교부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국장이 했으면 국장은 누가 해야 돼? 국장.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공사가 하면 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데 여기서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다 받은 걸로 의지하겠다. 다른 법률상. 그럼 여기서
사용검사 누가 받는 거냐? 사업 주체가 받아야죠.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났어. 그럼 시공을 보증한 회사가 받으면 되고, 시공 보증자마저 부도 나고 없어. 그럼 입주 예정자들이 마무리 공사 한 다음에 준공검사, 사용검사 필증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요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나 얘도 임시사용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주택건설일 때 건축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10동이 완료됐어. 그럼 한 동이 완료되면 동별로 가면 돼요. 공동주택일 때는 각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받으면 되는데 대지는 이렇게 구획이 정리가 돼야 그 구획된 구획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동별, 공동주택은 세대별, 대지는 뭘? 구획별. 그래서 건동, 공세, 대구라고 해요. 건축물은 뭘?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 대지는 구획별, 건동, 공세, 대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주체에 관련돼서 자, 여기 사업 주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 주체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가, 지자체, 공사는 공공의 목적이라서 이 사람들은 등록까지 안 해도 된다. 믿으니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너를 못 믿으니까 너 한 해에 연간 20호 이상, 연간 20세대 이상, 연간, 이 연간을 빼서 틀게 많이 합니다. 1년에 20만을 네가 지면 너 자본금 얼마야? 부실한 업체들은 그 정도 호수 못 지어. 그래서 등록을 기준을 맞춰서 받아와라. 그래서 자본금이 3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6억, 각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있고 사무장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이 돼서 사업할 수 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간 20만이고 아까 사업계획 승인 기준 아까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기준은 건축법에 29개 있다가 30개 이상 지면 주택법 왔죠. 걔는 30만일 때가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고 등록 기준은 뭐예요? 연간이에요. 그래서 등록은 2년을 해서 등록 기준은 연간 20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비등록하고 등록업자인데 이미 등록한 애랑 토지 소유자가 같이 해. 이미 등록한 애가 조합이랑 같이 해. 고용자랑 같이 해. 그러면 얘네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왜? 공동으로 하는 사업 주체니까 비등록업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용자는 무조건 등록업자랑 반드시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조합은 같이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고용자만 의무사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가시면 주택법에서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 4개가 있어. 이 4개만 외우면 주택법은 숫자가 없습니다. 보세요. 30만 예외 50. 이건 무슨 기준이었냐면 건축법에서 주택법 내려와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여기 한옥이라든지 전체를 단독 필지를 전체 블록 단지로 하면 50개로 바꿨던 거. 그래서 등록 기준은 그래서 연간이죠. 연간 20만을 하면 등록해라. 단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30을 기준으로 하겠다. 30세대. 그 다음에 100호 16,500 이상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간선시설을 의무적 설치하는 기준이에요. 간선시설 의무기준에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을 의무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100호 이상 16,500일 때.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 승인 통보는 60일인데 사용검사 통보는 15일이니까 이거 날짜 바꿔서 낼 때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60일 안에 해주고 사용검사는 15일이었죠. 요 4개 숫자 정도만 기억해도 공부 진짜 많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주택법 시행에서 쟁점되는 거는 자, 자금이 나오면은 거의 100% 주택 상환 사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체계도는 전체적인 흐름 빨리 잡고 내가 뭘 봐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체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택 상환 사채는 나올 가능성 되게 높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되고 사업 절차 방금 전에 했던 절차, 권한자 방금 전에 했던 승인권자, 그리고 주택단지의 개념 구분할 때 각각 별개 단지로 보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8도 21,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21,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류되면 이게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별개 단지로 보겠다. 그리고 국가대표 고자철 했죠? 국이 뭐예요? 국도, 고자철, 고속도로, 자동차 관련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사람이 있는 거는 우리 복리시설이라고 그랬고 사람이 없는 건 부대시설. 단지 안에 기간시설과 바깥의 기간시설 연결하면 간선시설. 토지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한 주택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주택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 다음에 사업주체.
사업하는 사람이죠. 분양 절차, 딱지 매매 금지, 저당권 설정. 요거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중 요게 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제가 볼 때 7문제 중에 5개는 맞히지 않겠나. 충분히. 그래서 요게 국토기획법 관련된 이제 내용이면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택법 관련된 절차에서 주택법 절차 보시면 여기 이제 주택법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책에도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쓴 건데 자, 여기 내가 만약에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 주택 건설 사업 주체라고 그랬어요. 조합이 하게 되면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사업 주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대지의 사용권 있죠.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80% 이상 확보를 하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80% 이상 권한을 확보했을 때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제가 알박기 방지 매도 청구해서 순서대로 써놨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 화살표를 잘 따라가셔야 돼. 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다 해야 되지만 80% 이상 권한 확보하게 되면 밑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알박기 방지라고 나올 거야. 여기 매도 청구인데 매도 청구. 자, 우리가 토지 소유 권한 확보를 80% 이상 확보를 했어요. 80% 확보를 전체에서 했어.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하되 그 당사자는 지구단위계 결정일로부터 10년 안에 있어야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면 80% 권한 확보라면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 안 됐다.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 보상 줘야 되거든. 정당 보상을 뭐래? 시가. 정당 보상 시가. 이거 조금 더 확대해 볼까? 좀 더 잘 보이죠? 네. 그럼 여기서 10년 지구 단위계 결정이 된 게 요 날이면 요 날로부터 10년 안에 있던 사람한테 매도 청구하는데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은 못 해요. 그래서 10년 이내 취득한 자의 매도 청구하되 이게 80%가 아니라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 땅에 거의 95% 이상을 매입을 했다. 소유권 확보를 했다면 그때 나머지 5%에 대해서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매도 청구라는 게 알박기 방지를 위한 매도 청구도 있지만 그 밑으로 가시면 매도 청구가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자,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의에 찬성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을 때 찬성을 안 했어. 그래서 결의에 찬성 안 했던 사람도 있죠. 그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에 찬성 안 한 사람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서도 좀 베꼈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받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신청을 하면 60일 아까 통보했죠. 60일. 그리고 몇 년 안에 착공하라고요? 5년. 그럼 원칙이 시도대장 10만 미만일 때는 아까 도지사가 누구한테? 시장군수. 국장한테 받는 경우 있댔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기준이 얘는 한 방에 30만이죠. 등록 기준은 연간 20만이었고 그럼 요 사업계획 승인은 30만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50% 완화해 주는 경우 있다.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시도대장한테 가는 건데 국장한테 가는 경우는 밑으로 화살표가 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했던 국가가 할 때 LH가 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도시개발은 택도 없다 그랬고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장한테 받아라. 개정된 거 추가됐던 거 국가 등이 50% 이상을 출자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지정해서 공공이랑 한다면 그때 국장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승인받은 아까 효과가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 공익사업 인정 간주, 재결정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끝날 때까지 인허가 의제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예외 해가지고 예외 있었죠. 좀 전에 했었는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소를 동일 건축물로 하되 주택의 수는 300세대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거 90% 미만이면 이 공동화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허가로 건축 가능하게 해주겠다. 요게 있었죠.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착공 신고하고 나서 우리 시공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해왔어요. 입주자를 미리 모집을 해.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받아서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우리가 시공부에 신청하는데 밑에다가 복리시설이라고 쓰고요. 복리시설은 신고. 복리시설은 신고고요. 원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시공부한테 하는데 복리시설 상가는 신고고요. 국가 등은 신청을 안 합니다. 밑에 있는 애한테 신청할 필요 없죠. 입주자 모집할게 라고 승인 신청한다.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요.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공사가 다 진행되면서 청약을 넣고 이 사람들 공고해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겠죠. 요 계약하는 요 날 갑이라는 건설사업 주체랑 A라는 사람이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하면 A는 분양받을 수 있는 걸 계약금 집어넣고 분양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하다가 다 끝났어요. 공사 완료가 됐다. 그럼 간성 있었을지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했다가 사용검사 떨어지면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때는 이 분양권이 잔금 넣으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택으로.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그럼 공사 완료가 돼서 완전히 끝나야 사용 검사 받아 쓸 수 있는데 임시로 완료된 부분은 아까 사용 승인 받아 가능하댔죠. 건축물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해서 건동 공세 대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 검사는 아까 시도지사가 안 하고 시공한테 위임했다고 그랬고 15일 안에 해준댔죠. 그래야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최초라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우리한테 해주겠죠. 그때부터는 이전 등기가 되면 주택이라고 부르고 주택 매매라고 합니다. 쓰다가 오래되면은 좀 난 리모델링 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관리는 타법으로 이관이 돼서 시험 범위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아까 잠깐 설명했죠. 그래서 요거랑 자금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자금에 따라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분류하는데 국민주택이 돼버리면 무조건 얘는 뭐여야 되냐? 자금에 따른 분류예요. 그럼 내 돈으로 진 게 아니라 국가돈, 지자체 재정, 국가지자체가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어요. 공공자금 받아 지었다. 그게 85 이하로 지은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그러고 얘 아니면 다 민영이에요. 이 돈이 아닌 것 같으면 다 민영주택 하시면 되지 정의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검사는 15일인데 주택법에 아까 사업계 수익은 60일이었으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국장한테 받았던 사람들은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아라. 여기서 당연히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의지하겠다. 요 절차인데 이 절차상에서 자, 원래는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나 임시사용승인 받으면 아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건동공세대구라고 그랬고 요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부도 났다. 그럼 시공보증자가 마무리공사하고 받고 얘마저 부도 나서 없다. 그럼 입주 예정자가 입주 대표회의가 모여서 시공자 선정해서 마무리공사하고 사용검사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사용검사가 안 들어와 사업주체 신청을 안 하면 이들이 신청해서 사업주체한테 너 왜 사용검사 마지막으로 신청 안 하니?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면 그때는 사용검사 반드시 해주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절차상이고요. 맨 앞쪽으로 가면 맨 앞에 가면 여기 사업주체 아까 구분할 때 이거는 어떤 게 잘 나왔냐면 건설회사가 만약에 연간 100호를 짓는다 그러면 등록해야 된다 맞죠? 근데 지자체가 100호 연간 100호 이상 100호를 짓는다 그러면 등록 안 해. 왜? 주어가 뭐예요? 지자체는 공공사업주체인데 자꾸 국장한테 등록을 하고 나와요. 여기 미더 애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애들은 등록 안 한다를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야 지문에서 안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출제 가능성 높은 거에서 자 여기
출제 가능성 높음 해놓은 거. 예. 전매 금지하고 그리고 전매 가능 사유가 있는데 전매를 금지하는 행위들이 일정 기간 전매 못하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유가 있다가 더 잘 나와요. 그 오른쪽에 가서 좀 이따 볼 건데 일단 여기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금지 기간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는 별표 해놓으시고 별표 해놓고 자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이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돼서 내가 입주할 수 있다. 그러면 최초로 내가 부담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기준으로 얘는 등기가 되고 나면은 주택이 되니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만 전매 못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여기다 형광펜을 하나 해놓으시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단 그 기간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8년 만에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8년이 될 때가 아니라 5년이 될 때 미리 팔게 해줘요. 그래서 최대 몇 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5년. 5년을 초과하게 되면 5년부터는 팔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인데 공공택지가 아니야. 그러면 특정한 지역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지역이면은 뭐 등기할 때까지 2지역은 1년 만인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만 보시고 요 단어는 기억하세요. 전매 행위 그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냐? 입주자로 선정된 날, 내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 금지야. 항상 기산일은. 그리고 날짜 하나 기억하시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도 다 포함해서 등기 이전되면 팔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제 가능성 높은 게 바로 위에 가면 이쪽에 주택상환 사채라고 있죠. 제가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거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책에도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주택상환 사채니까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 사채, 회사 사자, 회사채야. 그 회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인데 누구 못 믿으니까 등록업자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보증받아야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상환자 들어가면 무조건 이름 써놔야 돼요. 너한테 줄 거니까 기명, 무기명, 기명. 그리고 상환기간은 이 법에서는요. 주택 상환자 나오면 항상 숫자가 3자 따라다닌다 옆에다가 3자 써놓으세요. 그 중에서 자본금은 5억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3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본금 5억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인데 여기 김영식 증권으로 액면 할인 발행하되 발행하려면 등록업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그래도 연간 300세대 이상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부실하지 않은 회사여야 돼. 그래서 그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업자 발행하되 여기서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에요. 상법에 관한 사채 발행 규정 준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딨어? TV 3자만 기억하시고 자본금이 5억이라는 거 제외하고는 3자만 나와. 3년, 300세대 이런 것들만 나오고 종전에는 국민주택 채권이 있었다가 이거는 시험범위 빠져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또 나올 만한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바로 옆에 오른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가지고 요거는 원래는 땅을 싸게 샀으면 분양가도 싸야 된다. 그게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택지에 적용한다고? 공공택지. 근데 공공택지에 적용을 했는데 공공택지가 아니어도 이게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여기 보세요. 다음에 주택은 사업 주체가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 이 금액 상한 넘어가면 안 돼. 그게 어디서? 공공택지. 근데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많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여기 국토부 장관이 여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쳤더니 투기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럼 여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대요. 그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 중에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분양가격 상승률의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12개월. 12월하고 물가하고 물은 우리 원소기호가 H2O죠. H2O, 2배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12개월간 우리 물가는 연 단위로 물가 상승률을 책정하지 월 단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 나오면은 연간이니까 12개월. 그리고 물 H2O 2배.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어머, 너무 많이 늘었어. 그럼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정도 쓸 정도면 돼요. 그리고 3개월간이라고 돼 있어요.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에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막 늘어나. 엄청 작년보다. 그래서 거래량 몇 글자? 3글자. 3개월 기억해도 돼요. 거래량 3글자. 그 다음에 요거 직전월이란 말을 쓰는 거는 지금이 3월 29일이면 이달이 3월 29일이지만 직전월은 2월이잖아요. 그럼 2월, 1월, 12월 이 3개월간이에요. 그게 2개월간 월 평균 청약 2글자니까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요거 바꿔서 냅니다. 거래량 몇 글자? 3글자. 3개월. 청약 2글자니까 또 2개월이겠지. 그 경쟁률이 엄청 센 거야. 우리가 기준 잡을 때 5대 1이면 되게 세다고 봐요. 청약 경쟁률이. 그러니까 2000세대 분양하는데 10,000명이 온 거예요. 센데? 이렇게 봐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모이기 때문에 10대 1. 그래서 5대 1을 모두 초과한 지역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일 때에는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일 때 심의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적용한다 해서 요 개월 수는 물 나오면 1년이 12개월, 거래량은 3개월, 청약 나오면 2개월. 그 정도만 알고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넣으세요. 쓸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자 이제 요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저당권 설정 금지는 뒷페이지에서 나올 건데요. 얘는 날짜가 중요해요. 되게 날짜가. 사업 주체가 자기 땅하고 자기 건물이니까 돈 빌리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막 빌리는데 못 갚으면 나중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 사람들한테 돈 빚이 이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하는 날부터 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요. 그 사이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이런 어떤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물건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잡으세요.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사람이 승인을 받아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다. 그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너 현관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합 같은 경우는 입주자를 모집했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일이 기준이라 요건 시험에 나왔고 그날부터 당해 주택에 가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날부터 60일 안에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그날 이후 60일까지 즉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주택 공급받는 자 동의 안 받고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 하지 마세요. 매매 증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처분하지 마세요를 제한해 놓고 있다. 이거를 저당권 설정 금지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제3자를 위해서 부기등기를 해가지고 알려줘라 라고 돼 있는 게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매금지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전매는 가능한 거였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하지 마세요. 분양가 상한제 받으면 하지 마세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하지 마세요. 이런 전매 금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사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데서는 아니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단독 문제로 나오면 키워드 중에 뭐가 제일 잘 나오냐? 제가 거기 빨간 색깔로 해놨죠. 이렇게. 일단 공통점부터 보시면 전원 그리고 뭐야? 그 다음에 이자가 좀 많이 나와. 2년, 이혼, 이주 그리고 일부 특이한 거 있네? 그럼 7번은 체크해놔야죠. 틀리게 할 만한 거 7번. 그 다음에 또 틀리게 할 만한 거 1번. 요거 2개가 주로 틀리게 많이 하는데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세대원이 내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갖고 있어서 뭐 3년 동안 전매 금지자예요. 근데 내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서 그런 사람은 팔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 아빠는 가고 엄마는 안 간다. 이거 안 돼.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오는 건 안 되냐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던 사람이 서울 들어오는 건 안 되지만 서울 사람이 광주 가는 거는 팔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주택이 있어서 근로 전원이 다 이전하면 기존의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 전매금지 걸렸던 것들은 가능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전원이 가야 되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 또는 2년 이상 체류한다 그러면 나 이민 가야 되는데 전매금지 때문에 못 간다. 그건 아니다. 팔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혼할 때 위자료 주는 거는 해야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돼. 이혼할 때 위자료 주는 거.
어떤 인간은 또 야, 전매금지라 못 줘 이런 그래요. 그러면 인간아 개정된 지가 언제 되는데 이거 돼요. 이제 배우자한테 이거는 개정되기 전에 이것 때문에 이혼을 못 했었어요. 지금 이혼해도 전매금지인 거 넘어올 수 있다. 왜? 배우자한테 위자료 주는 거니까. 그리고 5번 공익사업 시행하는 바람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했어. 주거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내 집이었는데 내 거 이거 사고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용을 했어. 도로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딴 대체되는 주체에 이걸 줬어요. 그럼 이거는 팔 수 있었는데 이건 못 팔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전매 가능하게 해주겠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했는데 그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집을 이거 한 채를 받았어. 그러면 요거는 시군구 인정하면 이거 팔아도 된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에 채무 이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경공매로 소유권 넘어가야 경락받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전매금지라 못한다. 이건 아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일부예요. 일부를 배우자 증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혼을 하기 전 단계 공동 소유하는 것까지 허용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걸 자식에게 증여한다. 그건 안 돼요. 배우자 증여예요. 그래서 일부를 배우자 증여하는 거는 이거는 가능하다. 단 사업주체 동의 얻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냥 가능하다는 뜻은 아닌 거다. 헌관패는 사업주체 동의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매금지인데 이걸 가지고서 틀리게 할 때 제일 많이 틀리게 하는 것들이 요 진한 색깔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좀 없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주택 건설과 관련돼서 좀 기억할 내용들이고 지금 하나가 이제 더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법의 전체적인 건설, 공급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주택법하고 농지법 끝내고 체계도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